존경하는 한주아 위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사과는 가해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그게 충분한지는 피해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도 보좌진을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님?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보좌진 탓으로 돌리는 강선우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2020년 8월 스쿨존 내 신호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발의하셨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정작 본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 3년 뒤에 장관 지명 이후에나 납부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신호 위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대표 발의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심각한 것은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였습니다. 보좌진의 운전으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수행비서에게 전가하는 해명은 단순히 무책임함을 넘어서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처를 통솔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장관의 모습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게 그 자리의 무게입니다. 장관의 무게이고요. 그런데 책임 있는 것도 수행비서의 본인의 책임인 것도 수행비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갑질 관련해서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상관이죠? 그럼 가사도우미 없으면 보좌진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논점을 흐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듯이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임 중 무려 46건의 보좌진 면직을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건 후보자 리더십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여야를 떠나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가 권고 사직 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자들이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또 퇴직 후 취업 방해까지 했다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6건의 면직? 이게 아니라고 하셨죠? 28명의 해고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한 숫자와 수치가 아닙니다. 한 건 한 건이 모두 한 명 한 명이고 그냥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생계입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선거 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숨어서 커튼 뒤에서 밤새 하는지요. 이름 모르는 여기 계신 민주당 보좌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피와 땀을 할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 임명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지 우려가 되고 보좌진 소모품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따뜻한 공동체와 전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보아주세요.
익명 게시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 서운하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간절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처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진들도 걱정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 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하냐. 이들의 분노와 좌절 외변하고 묵인할 수 없으며 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강선호 후보님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위해 함께 싸우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용기 내신 보좌진들에게 그 대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꼭 좋은 곳에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부당함과 수모는 후배 보좌진들의 더 나은 하루하루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무사 노무진의 또 다른 대사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손해본다고 피하지 않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사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하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5년간 46건이던 28명이던 이런 숫자 단순한 숫자 아닙니다. 생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선호 후보님 사과하셨죠? 왜 지금 보좌진들이 본인들 미래 걸고 제보하는 것 같습니까? 후보님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제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 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사퇴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 가사도우미하고 지금 발달장애 딸과의 관계가 되게 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일로 이 가사도우미의 신원이라든지 뭐 소속된 업체가 공개돼서 혹시 일을 관두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고 이걸로 혹시 추정이 되거나 혹시라도 이게 사본으로 제공되면 혹시라도 유출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제 상의하는 거였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여당 의원님께서 내용만 보시고 이거를 뭐 사본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야당 의원들 후보자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업체 이름을 좀 가린다. 근데 자료가 좀 많았습니다. 매달 계속 통보한 내역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만약에 간사분께서 먼저 보시고 여야 간사 보고 어떻게 이걸 자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지 협의하시면 네, 그 부분은 잠시. 이 관련입니까? 한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1분. 1분. 의사진행 발언. 저는 안 봐도 됩니다. 뭐 충분히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자료가 중요한 게 뭐 가사 도우미가 있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사 동호회가 없으면 그러면 보좌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그와 무관하게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개인이 하게 했다면, 보좌진이 하게 했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봐도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좌진에게 부탁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가사도우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사도우미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 무거운 가방 공항에서 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좌진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논점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사도우미와 발달장애 자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논점 흐리지 맙시다, 우리. 요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요구는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조용하시고요. 강선우 후보님. 네, 위원님. 제가 이 청문회를 시작할 때 크게 이제는 같은 복지위원이었기 때문에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진들의 갑질 폭로가
사실 그걸 폭로할 땐 모든 걸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특정될까봐 그걸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 오늘 있었죠. 저희 의원실로 제보 들어온 거였습니다. 강 후보자 주도로 의원실 내에 조직적인 왕따, 사직 보좌진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원을 콕 집어 단체 대화방에서 제외시키고 사직 보좌관이 다른 곳에 지원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 채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방해해서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막는 행위까지.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없다고 한 건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가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민주당 모 의원 겪어보니 강 의원 믿는다. 갑질은 약자에게 안 합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버리고 민주당이 갑자기 가해자 중심주의를 선택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존경하지 마세요. 저를 존경한다는 말이 모욕적입니다. 저는 보좌진을 존중하세요. 이 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직장 내 갑질이고 정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동료인 보좌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피해자는 여기서는 보좌진이고 가해자는 국회의원인데 그들의 미래를 막았다는 것은 정쟁을 넘어선 인권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직시해 주세요. 아니 정당의 현직 재선 의원이자 장관 후보자를 음해해서 보좌진이 도대체 얻을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민주당 보좌진들 피땀 흘리면서 밤새 가면서 발로 뛰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지금 대나무숲이 난리 났습니다.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사과는 피해자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정도면은 용인이 가능한 수준의 갑질인가? 사과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사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냐. 당 보좌진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과하셨죠? 이 말씀드립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선 후보님. 답하세요. 예, 아니요. 충분합니까? 그러면은 다음 질문 드려요.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의 사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군요.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가해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정하는 겁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그게 충분한지는 피해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엄에 대한 거는 국민들께서 피해자셨고 위안부는 우리가 모두 다 알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잃을 게 많은 보좌진들이 이러고 있을까? 전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강선호 의원님께서는 왜 보좌진들이 이런 제보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네. 후보자님 말씀하세요. 네. 보도된 의혹에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불찰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보좌진들과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무척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피해자가 받아들여야지 사과다라는 그 말씀에도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제 사과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자괴감이 저도 느껴지는 거는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책을 초월해서 당을 초월해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거는 함께 계신 보좌진들, 동료 보좌진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아침 질의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의원님께서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서범수 의원님께서 하겠다고 예고를 하셨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강선우 후보자님,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님. PPT 띄워주세요. 지금 8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무관합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 2명의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를 하실 겁니다 했는데 안 하겠다고 예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강 후보자는 지난 9일, 이건 기억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기억이 아닙니다. 지난 9일 SBS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퇴직한 보좌진, 답변서에서 퇴직한 보좌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강 후보자께서 지시를 하지 않고 일어난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라면은 그게 그러면 지금 보면 해명들이 다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것도 수행 비서 탓, 쓰레기 버린 거에 대한 것도 가사 도우미가 있는데 보좌진이 왜 하냐? 변기 수리는 사실상 그거는 기술자를 불러야지 왜 2분 거리던 보좌진을 부릅니까? 저는 전화도 보좌진에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변기가 고장났는데. 그래서 정책 질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거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강선우 후보님께서는 따뜻한 분이신지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신지 저는 정책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질의 다른 데서 계속합니다. 근데 오늘은 정책 질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냐? 그게 사회의 정의거든요. 그리고 그게 민심입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습니다. 재선이시고 현재 야당,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야당입니다. 여당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관 후보시고 소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측근이라는 말씀도 들리는데 도대체 보좌진들께서 왜 이러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네. 위증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후보자 얘기부터 들을까요? 예, 후보자 얘기에 답변하세요. 예. 네,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는 점은 법적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기억이 미치지 못해서 미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보좌진과 그리고 불편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예. 예선이시고 현재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 여당 의원이시고 장관 후보자신데 보좌진들께서 왜 이러는지 그거에 대한 강선우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명은 나중에 또 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하세요. 예.
제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감히 짐작해 보건대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려 깊지 못했고 배려 깊지 못했고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예, 그 후보자님 한 가지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SBS의 이제 공식 답변서에다가 이제 그 공식 답변서를 이제 적어 보내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한 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공식 답변서도 후보가 직접 작성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쨌든 후보자 말대로 당연히 법적 조치를 하면 안 되고요. 언론에 공식 자료 보내는 것에 대한 공식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이연희 의원님, 의사진행반 1번 주시기 바랍니다.